안토니오 훌리오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For Dell Enterprise Portfolio Management, please welcome Mr. Julio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Morning, all. The big challenge to be here after 네, 그 리차드 리 씨 다음에 나와서 그분보다 더 나은 발표를 하는 거 그거 참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델의 그 IT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차드 사장께서 여러분의 조직을 담당하는 CIO가 어떻게 그 IT를 오닝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기회, 어떤 그 도전 과제를 갖고 비즈니스 그 관리를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비즈니스와 IT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그 동력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가 비즈니스를 이네이블 시켜야 되는 현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여러분들 회사의 IT 조직의 모습을 연상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컴퓨터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많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다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저희 델의 IT 전략은 이러한 그 엉망진창인 상황을 보다 생산적이고 훨씬 흥미로운 조직으로 IT가 거듭나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비즈니스, IT 서비스가 그 전체적인 그 기업 비즈니스를 보완을 해주고 또 그 기업이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델의 메시지는 Power to do more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저희 델의 전략을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파워를 주고 이 파워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어떻게 주어서 비즈니스가 성공하느냐로 귀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인프라가 되는 엔진, 즉 데이터 센터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저희의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가 함께 작동이 되고 있죠. 그 위에 보시면은 또 이러한 인프라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가상화된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최적화시키고 또한 동시에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도전 과제가 통합된 그 관리 환경을 가져가고 자동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화되면은 그 인터랙션을 덜하면서 더 많은 것을 그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 센터로부터.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돌아가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봐야 됩니다. 또는 워크로드 최적화를 생각해야 되죠. 클라우드 중심의 애플리케이션도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 비즈니스에서 최신 트렌드가 그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죠. 또한 동시에 빅데이터, 리차드 리 사장께서도 부사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새로운 그 미래의 그 고객과 관계를 예측하고 정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아주 중요하죠. 또 CRM, ERP 같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또 IT 전략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동인들이 함께 결합해서 작용하는 것을 볼 때에 IT는 비즈니스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 프로세스, 기술을 현업부서에 주어서 경쟁 우위를 갖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IT 인프라 그리고 IT 전략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델의 경우. 또 현실은 아까 리차드 사장께서도 부사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델이 4개의 그 비즈니스를 갖고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그 고객들에게 그 IT 관련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뭐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쪽에서 그 될 수가 있죠. 바로 데이터 센터 내에 갖고 계신 핵심 그 인프라들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와 클라우드가 데이터 센터에 보완적으로 또 운영이 돼야 되죠.
그리고 고객인 여러분들이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서비스와 클라우드 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데이터 센터와 엔드 유저 간의 그 연결이 되는 리에이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모바일 디바이스인 뭐 태블릿, 스마트폰, 데스크탑, 노트북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엔드 유저 간의 시너지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그 모바일 디바이스가 잘 그 가동이 되고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관리 툴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툴들이 바로 소프트웨어 단에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에 저희 델은 포커스를 두고 저희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엔드-투-엔드의 그 IT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비즈니스를 이네이블 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델은 저희의 역량을 강화하고 델의 그 지적 자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그 기술 회사를 투자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델이 전통적으로 x86 서버 시장 부분에서 수년 동안 리더 역할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솔루션을 혁신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었고 그 스토리지도 통합을 하고 그래서 강력한 탄탄한 그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을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네트워크 쪽도 저희가 역량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퀘스트 소프트웨어, 케이스, 부미 등등의 그 기업을 그 수입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급의 커넥티비티 솔루션을 통해서 와이즈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VDI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유연한 환경을 만들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동시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기업들 환경을 보시면은 레가시 환경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레가시 환경은 새로운 환경을 위해 디자인된 것이 아니죠. 모빌리티를 생각해 보시고 클라우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고객들은 이러한 신기술 도입함에 있어서 기존의 레가시 환경이 이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델 솔루션을 사용하시면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업데이트된 시스템 환경을 가져가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시고 경쟁 우위를 시장에서 확보를 하시고 이 매출을 올리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보스인 그 마이클 델 회장께서는 항상 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가를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시큐리티 이런 새로운 동인들이 트렌드가 나올 때에 우리 델은 베스트 인 클래스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1894년도 대학교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부터도 마이클 델 회장은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솔루션, 제품을 독보적인 방법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로 인해서 계속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고객들에게 맞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왔고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해서 계속 비즈니스를 이렇게 크게 키워왔던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가 목도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클라우드 시대입니다. 이 클라우드의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비즈니스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엔드 인프라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기회가 되지만은 또 어려움이 되기도 있죠. 특히 인프라에 대한 보안 강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델은 이 클라우드의 새로운 질서에 맞추어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백엔드 as a 서비스 역시 또 하나의 과거하고는 다른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모빌리티가 클라우드 솔루션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또 파스, 이아스, 플랫폼 as a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as a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 네 가지 분야가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온 디맨드죠. 그래서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유연성과 확장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셀프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셀프 서비스는 대부분의 IT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에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주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탄력성입니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어떻게 모든 환경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델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의 솔루션을 저희가 다 랩핑을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맞는 그런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희 델 클라우드 전략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델의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빌더들을 이네이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죠.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등의 엔진에서부터 또 관리, 자동화 툴들을 통해서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을 잘 구축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또한 복수의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제공을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한 서비스의 프로비저닝과 오케스트레이션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를 서비스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에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면 인프라가 갖춰야 되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하고 다 작동이 되고 예상한 바대로 제공이 되도록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 관련된 거버넌스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와 컨트롤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 컨설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저희가 델 인프라와 관련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의 통합된 클라우드 스택은 어떠냐를 보시면은요, 이아스든 파스든 간에 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VM웨어, 레드햇 같은 파트너사와 여러 해 동안 파트너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 스택을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델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사의 기술을 접목해서 이 솔루션 스택을 만든 것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및 워크로드 자동화를 보시면은 액티브 시스템 매니저 같은 ASM이라는 저희의 델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ASM은 전체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매니지먼트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는 저희 델밖에는 없습니다. 또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보시면 여러 가지 툴과 시스템을 통해서 성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데이터 보호하고 보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또 그 윗단에 보시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툴 중에 이 클라우드 관리 및 클라우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델 클라우드 매니저고 또 그의 클라우드 통합에 이제 부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한 기업인데 이 부미를 통해서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또 그 윗단에서 워크로드가 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인프라가 이 워크로드를 잘 지원을 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세큐리티, 모빌리티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죠. 많은 고객, 많은 기업들은 아주 경쟁력 있는 어프로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오픈 스택 방식을 원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을 오픈 스택 어프로치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를 모색하는 기업도 있는데 저희 델은 이 오픈 스택 쪽에서도 여러 기업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햇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솔루션을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스택을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그 비즈니스가 이 오픈 스택 어프로치를 사용하면 완전 개방형 환경으로 클라우드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성능과 보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레드햇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그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파일럿 단계로도 하시고 또 그 프로덕션 단계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아주 중요하죠. 얼마나 태스크를 인프라에서 빨리 딜리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솔루션을 빨리 디플로이하고 또 그와 관련된 솔루션을 적절하게 그 사이징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레드햇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이를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인프라의 중요한 컴포넌트 단에서도 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혁신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는 솔루션 중심으로 특히 그 아주 컴팩트한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도 적고 또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집적도 통합도가 여러 그 컴포넌트 간에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저희 델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우수한 그 스위치가 데이터 센터에 있죠. 또 블레이드 시스템이 아주 그 고집적도로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다른 그 폼 팩터로도 이러한 높은 그 블레이드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블레이드 샤시가 있어야 되고 블레이드 서버 있어야 되고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뒤에 들어가야 됐죠. 하지만 저희 델은 그 쉐어드 인프라라고 하는 개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하나의 샤시 안에 다 집어넣고 데이터 센터 솔루션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까지 집어넣습니다. 하나의 판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 이 비즈니스의 기능상 중요한 자동화를 또 저희가 가능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샤시를 저희가 제공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내놓은 그 최신 제품이 데이터 센터의 기능을 좀 더 그 확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벌텍스입니다. 좀 전에 쉐어드 인프라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벌텍스는 모든 핵심적인 그 엘리먼트들 보통 대규모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들이 다 하나의 샤시 안에 딱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파워를 그 제공을 하면서도 아주 소음이 적고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원격 오피스에 설치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커넥티비티가 이러한 제품 혁신에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제가 커넥티비티도 그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IT 인프라에서 필요한 성능을 어떻게 그 제공해서 시장에서 차별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하죠. IT 그리고 IT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하드웨어가 많이 코모디티화되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다 그냥 코모디티가 됐습니다. 태블릿도 태블릿이죠. 그러한 하드웨어 가지고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이냐? 이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가져올 것이냐? 어떻게 더 나은 성능과 통합을 가져올 것이냐가 바로 그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델의 플루이드 캐시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 컴포넌트들이 함께 작동을 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 성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또는 IT 환경에서든요. 그리고 또 플루이드 캐시는 이 통합된 그 솔루션으로서
아이옵스 기준으로 볼 때 비슷한 그 구성으로 된 경쟁사보다도 3배가 더 높고 성능도 10배나 더 높은 그런 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대리 갖고 있는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서포트, 디플로이먼트, 관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터를 다 저희가 망라해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델의 IT 인프라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집안에 플루이드 캐시, 플루이드 FS, 액티브 시스템 매니저, 네트워킹, 스토리지 최적화 소프트웨어, 파워 엣지, 컴펠런트, 이퀄로직 등을 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델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실적을 최적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통합을 한다라고 할 때 데이터 센터를 이제 렉 서버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의 그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쉐어드 인프라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쉐어드 인프라 쪽으로도 그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I am from Dell Korea. My name is Sungjun Kim. I'm the Vice President of Korean Operation. 저희 세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our session.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분에 걸쳐 For about half an hour from now on, we would like to have a discussion with you 두 분을 모시고 with two representatives from headquarters. IT 스트래티지, We will be talking about IT strategy, cloud data center strategy, IT를 and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Dell is known for usage of IT. From the end user's perspective, how are they actually utilizing IT assets? 안토니오 씨와 These are the topics that we will be discussing with Antonio 여러분들과 and Justin. 이야기를 나누고자 So we'll be spending about 30 minutes on those topics from 대화를 now 시작하기 on. 전에 Before we begin our 두 dialogue, 분의 각각 소개를 let me 잠시 briefly introduce 부탁드리도록 two 하겠습니다. speakers to 먼저 you.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First, 마쳐준 안토니오 씨가 Mr. 먼저 Antonio 본인의 소개를 Julio 해주시고 will 이어서 be briefly 저스틴 메넌 씨가 introducing himself 본인 to 소개를 you, 좀 followed 짧게 by Mr. 부탁드리겠습니다. Justin Menon. Just a brief introduction, please, gentlemen. My name is Antonio Julio.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토니오 홀리오입니다. 델 엔터프라이즈 제품 관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컨셉부터 운영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월드와이드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스틴 미넨입니다. APJ CIO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고요. 한국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IT 업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고요. 저희 팀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대부분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몇 군데 걸쳐져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오늘 진행하기 위해서 For this panel discussion, I'd like to I asked 제가 several 평소에 people what are 저희 고객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했는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약 5가지 정도의 그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앤토니오 씨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를 통해서 델이 가지고 있는 IT 스트래티지가 뭐고, 그 다음에 델의 클라우드 전략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델이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디자인할 때 고객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실제로 제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을 리드하시는 안토니오 씨 입장에서는 실제로 제품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할 때 어떤 관점에서 중점을 두고
그런 제품을 설계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good question. 네, 아주 좋은 질문 When you think 해주셨습니다. about developing a new solution, 새로운 product, 솔루션이나 제품을 being 개발한다 for a single product, 할 single 때는 hardware, 그것이 하나의 그 or 하드웨어 for a 제품이든 massive 또는 아주 infrastructure 대규모의 like cloud, 인프라인 그 클라우드 솔루션을 그 개발하든 간에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꼭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에서 파트너사들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서버다라고 할 때 인텔은 어떤 그 서버 개발 활동을 위해서 그 CPU 같은 이런 컴포넌트 쪽에 개발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인텔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대안이 시장에는 어떤 그 중요성이 있을까 등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또 경쟁사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쟁사들은 무엇을 갖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서 우리가 더 개발을 해야만 하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 또는 뭐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으로서 더 효과적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감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니드가 무엇이냐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부분, 고객의 니드를 저희는 잘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억 번 이상의 인터랙션을 고객들과 갖고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비즈니스 경영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저희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 솔루션, 뭐 클라우드 솔루션 등을 저희가 개발하고 디자인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객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큰 대변혁을 그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업체가 매일 나오고 있고 또 뭐 기존의 업체들이 또 통폐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비즈니스 환경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서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지만 계속 승리할 수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프로치로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그 진흙탕길을 차를 몰고 간다라고 할 때 거울을 보시면은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죠. 그 먼지 투성이의 그 흙길이니까 먼지 투성이를 보시게 됩니다. 백미러를 통해서. 근데 우리 업계에 있어서는 남이 만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남의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뒤처진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Thank you very much. In reality, in designing 첫 and 번째는 developing 기술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경쟁사들이나 마켓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고객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주 잘 고맙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4년에 한국의 IT 시장은 크게 그 세 가지 테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크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첫 번째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가 가장 큰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고객들이 새로운 신기술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또는 거기서 더 나가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엔터프라이즈나 애니싱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시점에서 도입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로 델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싱에 관한 그런 전략이나 아니면 안토니오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저희 고객들에게 잠시 좀 같이 쉐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It's a good question.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리처드 부사장님과 제 발표에서 언급이 되었었고요. 오늘 계속 언급이 될 것 같은데
기술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명확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구조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 툴로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것인가. 그 다음은 모빌리티 이동성입니다. 이동성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대표가 되고 있죠. 비즈니스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많은 정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얘기를 하지만 이 지금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물리적인 머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하드웨어의 활용성을 높이느냐, 그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의 활용도의 측면도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사실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죠. 소프트웨어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용 하드웨어를 두어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고 있는데 미래에는 결국 클라우드를 확장을 하고 또 이러한 머신들의 영역을 확장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환경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금속 상자가 있고 그 안에 하드 드라이브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전에는요. 이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 박스가 소프트웨어화되는 것이죠. 이동성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관리하고 인터페이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방식들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는 것,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세대 시스템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정의 개념을 고려를 하시고 그거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동되는 머신도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그런 것들을 정의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가 정의해 주는 그런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스틴 베너 씨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만난 CIO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떻게 IT와 비즈니스가 융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새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회사가 레비뉴를 창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데 IT가 어떻게 기여할까? 결국은 비즈니스와 IT의 융합에 대한 고민을 CIO들은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우리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템이 빅데이터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델에서도 당연히 글로벌 조직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을 텐데 델에서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지 또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객들하고 좀 쉐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yeah, definitely. 네, Yeah, at Dell 말씀드리겠습니다. internally, 저희 델 we don't just look at 내부적으로는 big data 빅데이터만 본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애널리틱스를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애널리틱스와 관련해서 뭐 그 애널리틱스를 돌리는 그 인프라, 그리고 또 비즈니스의 셀프 서비스 엔진, 또 차세대의 그 역량, 뭐 데이터 마이닝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그 전체적인 것을 다 감안을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6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스토리지 데이터를 저희 환경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환경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툴을 저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보면 테라데이터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SAP 하나도 갖고 있고 에스터 데이터도 갖고 있고요. 또 하둡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또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플랫폼,
뭐 생각을 하시면은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희가 다 생각하시는 걸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툴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툴들을 전체적인 그 비즈니스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전략의 일관으로서 총괄적으로 툴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저희 그 CMO 마케팅 조직입니다. 저희 마케팅 조직은 데이터와 통찰력을 빨리 얻어야지만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서 빠른 데이터 도출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그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래 IT도 좀 느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받게 되는 그 불평은 IT가 우리에게 필요한 리포트나 데이터 주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셀프 서비스 플랫폼을 그 만들어서 인프라를 그 제공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마스터 데이터 관리 정책을 가져가야 되고 이를 통해서 현업부서에서 데이터를 그 활용을 하고 필요로 한 인사이트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뭐 IT가 가서 뭔가 해줄 때까지 또는 뭐 로드맵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뉴스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하드웨어 경우를 보면은 저희가 온라인 클릭 스트림 데이터, 비정량 데이터를 그 받아서 다른 그 온라인 그 프로퍼티 온라인 그 사이트의 데이터를 받아서 같이 그 하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들이 구매 성향이 높으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팀이 구체적인 그 타겟티드 그 마케팅 활동을 하고 그 타겟 그 소구 대상하고 대화를 하든지 그 캠페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정도의 분석 결과를 얻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신속하고 빨리 그 데이터를 통찰력 얻을 수가 있게 됐고요.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델은 주로 뭐 configure to order 방식으로 제품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모든 가능한 옵션을 다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백만의 그 구성 옵션 중에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많은 옵션들을 보니까는 절대 선택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그와 관련해서 제품 데이터 관리도 해야 되고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 프로세싱도 해야 되고 따라서 쓸데없이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널리틱스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고객이나 유저들이 실제로 원하고 구입을 하느냐를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그 기술 미래 로드맵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들이 이런 방향으로 원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수백만의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훨씬 더 적은 숫자의 고정된 컨피그레이션으로 줄여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 내부 조직으로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가 있으면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고객이 중요한 초이스를 준 것입니다. Thank you 플랫폼 very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얘기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 IT 시장에서 플랫폼 마이그레이션이 하나의 화두가 돼 있고 지금 많은 고객들이 유닉스에서 X86으로 가는 그런 단계로 있는데 지금 델도 한 5년 전에 유닉스로 쓰고 있던 전체의 시스템을 X86 베이스로 플랫폼을 마이그레이션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오늘 아침에도 저희 한 40여 분의 CIO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하에서 보안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뭐 보안에 대한 얘기, 플랫폼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델은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전에 해결을 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IT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스틴 매너 씨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CIO를 맡고 계시고 또 본사의 CIO 분을 보좌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델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IT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객들과 잠깐 좀 쉐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udience. Yeah, innovation is key.
혁신이 바로 핵심입니다.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IT 조직이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가장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델에서는 몇 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 조직에 걸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현업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팀에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들을 살펴보고 사용자 경험을 보고요. 미래의 그런 경향을 내다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IT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혁신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별도로 전담팀을 두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냐, 대리나 파트너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며 업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런 제품 그룹과 다른 그룹과 어떻게 파트너링을 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전담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델 온 델이라는 것이 탄생했죠. 델 IT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바로 델입니다. 대부분의 그 제품들 개발해서 대규모로 600억 불 정도 규모의 그 매출 그리고 10만여 명의 사용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델 IT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분석하고 가용성이 높은지 확장성이 좋은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 다음에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 체인듀 제조 시설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생산 시설 거기 가보시면 굉장히 비싼 대규모의 생산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 엔드투엔드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가 그쪽에 있습니다. 컴펠런트 스토리지 사용하고 있고요. 폴스텐 다른 델 네트워킹 최적화된 컨테인먼트 솔루션, CPG 서버 이런 쪽이 인프라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데이터 센터 안에 적용을 했고요. IT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다른 생산 시설, X86 애플리케이션,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 이 86을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표준화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많이 했고요.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의 제품을 구현을 하고 한 단계 더 미래에 가까운 기술을 구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희 IT 조직 내에서. 그래서 혁신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토니오 씨에게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국의 IT 서비스 협회라고 해서 IT에 관련된 그 조직이 있는데 그 IT 서비스 협회에 따르면 한국에 113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1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거나 또는 데이터 센터를 리노베이션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토니오 씨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거나 그거를 이제 건립하라고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고려 사항으로 넣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혁신하거나 또는 새로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IT가 갖고 있는 그 예산상의 문제도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하면은 운영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정의를 해야 되죠. 보다 간단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자동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대되는 결과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그 확장성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2년마다 한 번씩 그 새로운 혁신을 데이터 센터에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비즈니스가 커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주소 무엇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규모로 그 확장성을 가져가길 원할 것이며 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T가 이런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고민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허용해 주신다면은 아까 그 저스틴 매넨 씨가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신축하거나 또는 그 개축한다라고 할 때 많은 기업들은 레거시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델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그 제조 공장을 그 개축을 할 때는 또 뭐 로컬 투자를 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좀 그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은 레가시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죠. 레가시 유닉스 환경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레가시 유닉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그 도전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새로운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를 보십시오. IT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이죠. 또 모빌리티, 또 스마트폰, 뭐 태블릿 등이 데이터 센터 통합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그 액세스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클라우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레거시 시스템들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도록 디자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요한 문제들을 CIO들이 오늘날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우리 레거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개방형의 표준형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이냐를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델은요, 그 메이크와 클래리티라고 하는 두 개의 작은 그 회사 인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거시 환경, 아주 프로프라이터리한 그 개방적인 환경을 개방적인 표준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그 데이터 센터를 갖추든 그 개축을 하든 간에 오퍼레이션을 그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또 니드에 따라서 그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력을 저희가 델을 갖고 이제 솔루션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는 뭐 그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는 가급적이면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소셜 미디어와 모빌리티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레거시 시스템이 이 새로운 트렌드를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비용만 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그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분께서 짧게 저희 고객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스틴 매넌 씨부터 짧게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I would keep it simple. 네, Embrace 간단하게 change. 말씀드리도록 Embrace 하겠습니다. new 변화를 technology. 받아들이고 새로운 Yeah, 기술을 have to break out of 받아들이십시오. the legacy 우리는 environments.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봤는데요. 레거시 환경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이 업계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IT를 비즈니스의 전략적인 파트너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법무팀, 인사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내부의 IT팀과 꼭 파트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리처드 부사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IT를 소유하라, 받아들여라. IT는 더 이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서가 아닙니다. IT 조직은
마케팅이나 영업 조직만큼이나 중요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IT 조직에서 변화가 있다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기업을 더욱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즈니스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먼지를 일으키는 차를 쫓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쫓아갈 것이 아니라 먼지를 일으키는 차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이끄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So far we had a 프로덕트 dialogue. 매니지먼트를 리드하시는 안토니오 씨와 그다음에 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CIO를 맡고 계신 저스틴 매넌 씨를 모시고 실제로 델은 제품을 설계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거나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델은 IT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델은 어떻게 신기술들을 도입해서 그것들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눈 얘기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아조인 필름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morning. I think we've had one or two very interesting sessions this morning. Richard talked about the big challenges. 께서 여러 가지 과제와 기회, CIO들이 당면하고 있는 기회, 특히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그리고 이동성의 측면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안토니오와 또 패널 디스커션 때 저스틴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 그리고 클라우드와 관련된 고려 사항, 델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현했으며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조직들, 특히 IT 조직들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지, 그리고 IT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훌륭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약간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안이 있었는데요. 보안은 우리 모두 매일 접하는 뉴스죠. 이런 보안 유출에 대한 뉴스가 항상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베이, 구글, 트위터와 같은 큰 기업들이 해킹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보안이 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유익한 솔루션을 보안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보안, 어디에서나 보안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즉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스토리지, 클라우드에 걸쳐서 엔드투엔드로 보안이 제공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퍼레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에 중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부분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중에 두 가지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목격을 하고 있죠. 다양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와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OS도 다양하고요. 클라우드와 파일 공유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동성,
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절대 더디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준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CIO들이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산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트렌드와 변화를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려움이자 또 동시에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큰 힘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또 디바이스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노동층에 유입이 되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디바이스 말고 자신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리처드가 아까 얘기했었죠. 오늘날 사용자들의 66%가 자기의 개인 소유의 타블렛을 쓰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IT 보안과 그 통제가 존재합니다.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CIO도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써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안과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건 이런 보안과 통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이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숫자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숫자만 좀 짚어보면요. 5천만 건의 패스워드가 매일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 악성 이메일, 웹사이트들이 기업의 직원들을 타겟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와 이메일들이 결국 그 비밀번호를 빼내가고요.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면은 회사의 내부 시스템의 공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취약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400만 건의 악성 코드가 매달 만들어지고요. 하루에 800만 개죠. 그러니까 한번 곱해 보십시오. 악성 코드 바이러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 봤는데 또 새로운 것이 또 생기죠. 뭐 하나가 발견이 되어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은 뭐 한국,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정부의 사이트들도 해킹이 되고 있죠.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7, 윈도우즈 XP 최근에 공격을 받았고요. 실시간으로 이러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 보면은 랩탑 10개 중에 하나가 보통 분실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랩탑의 46%가 중요한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려지는 데이터의 가치가 대당 5만 불이라고 하는데요. 곱해보면 엄청난 그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의 66%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더 커지죠. 데이터가 노트북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이메일상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바이러스의 45%가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다양한 보안 솔루션,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넣는다 하더라도 모든 바이러스를 디텍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50% 이상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고 이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죠. 데이터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죠. 항상 경계를 늦추면
되면 안 되고요. 계속 그 침입 추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데이터 보호를 하면서도 생산성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의 리스크는 일으키지 않으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IO의 어젠다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첫 번째,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요. 데이터를 보호한다라는 건 데이터가 어디에 있건 간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바이스에 있건 클라우드에 있건 데이터를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규제 준수입니다. 일련의 그 감사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법적인 요구사항들 그리고 보고와 관련된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의 관점에서 어떠한 그 정책을 사용을 하건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관리의 용이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보안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디바이스 보안,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그 다음에 제3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보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리의 용이성이 담보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생산성이 높아야 합니다. 사용자들이 리스크 없이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한 그 CIO가 충족시켜야 되는 혹은 IT 조직이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델에서는 아주 단순한 가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안, 방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엔드투엔드 보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지 않습니다.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고요. 시스템에 탑재하실 수 있습니다. 델의 하드웨어 제품을 구매하시면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델에서 보안과 관련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종합적, 포괄적, 엔드투엔드여야 합니다. 디바이스 단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네트워크, 스토리지, 클라우드를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비전이고요. 저희가 소개하는 솔루션은 델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솔루션입니다. 델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입니다.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커버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암호화, 인크립션입니다. 암호화다라고 하면 최종 사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 자체를 암호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데이터가 암호 처리가 되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데이터가 옮겨간다. 뭐 이메일을 타고 간다, 클라우드로 간다, 파일 공유 사이트로 간다라고 해도 여전히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암호화된 채로 움직여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바이스 단에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를 보호해주지만 그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떠나게 되면 보호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모든 델 시큐리티 솔루션에는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인증인데요. 이 인증이라는 것은 사용자 의 액세스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액세스라는 것이 데이터 포인트의 와 연동이 되어서 그 사용자가 적정한 유저일 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안 칩이나 그 지문 리더에 들어가 있어서 그 정보가 사실 인증은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델 시스템에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인증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칩셋이나 지문 리더를 통해서요. 지문 판독기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도 인크립션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델의 시스템, 레티튜드, 노트북, 프리시전 워크스테이션,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 옵티플렉스, 데스크탑 모든 것들이 이 인크립션이 되어 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하드웨어 탑재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와 통합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악성 코드 예방입니다. 악성 코드의 예방이라는 것은 델의 솔루션에서는 이 악성 코드가 위협이 되기 전에 인지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모든 그 델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만약에 어떠한 종류의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었다, 아니면은 그 뭔가 이상한 액션이 감지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컨테이너를 통째로 삭제를 하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가 시스템에서 격리되게 됩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솔루션과 차이점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뭔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악성 코드가 공격을 해서 그 감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클린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반응적인 어프로치죠. 저희는 예방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공격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상한 비헤이비어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발견됐다라고 했을 경우 컨테이너를 통으로 격리를 하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포괄적인 엔드-투-엔드 데이터 프로텍션, 그리고 하드웨어와의 긴밀한 통합, 그리고 예방적인 대응.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솔루션은 결국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죠. CIO로서, IT 조직의 수장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건 태블릿이건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건 간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솔루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와 무관하기 때문이죠. OS하고도 무관합니다. 안드로이드 OS를 쓰셔도 되고요. 윈도우스나 애플 OS를 쓰셔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암호화 처리를 데이터단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의 데이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것,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텍션,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그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보고 아이템들이 필요한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나 사찰이 나왔을 때 필요한 리포트를 생성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용이성입니다. 단일한 콘솔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전부 다 관리를 하는데 여러 디바이스에 거쳐서 단일한 콘솔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가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단일한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제3자 디바이스가 있다, 아니면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에 올라가 있는 것까지도 하나의 단일한 콘솔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그 디스럽티브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식이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대로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것을 쓰면서 보안이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델 솔루션을 나타내주는 세 가지의 포인트. 암호화, 인증, 그리고 악성 코드 예방. 그런데 이 기저에 존재하는 것은 결국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관리하고요. 원격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인 관리 요상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하고 있는 활동들 말씀드리면은 700만 대의 델 디바이스에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700만 개의 디바이스 그리고 4천만의 사용자들이 이 솔루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 델 시스템 구매하실 때마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CI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안 위협, 적극적으로 예방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위협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거기다 해결책을 찾고 클린업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안토니오가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고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으로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위협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협에 의해서 공격이 일어나면 거기다 대응을 하고 패치를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새로운 솔루션, 암호화 인증 그리고 악성 코드 예방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악성 코드가 있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이 감지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격려시키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시킨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하는 악성 코드의 50%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적절한 어프로치인 것입니다. 위협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솔루션이 직원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패스워드를 유출시키기 때문에 직원들의 패스워드가 유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부자가 이 기밀 정보를 또 빼내기도 하죠.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직원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 최종 사용 디바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요. 암호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건 간에 데이터를 보호해 줍니다.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새로운 시대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데이터가 한 군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건 간에 이 데이터가 옮겨 다닌다는 것, 그러면서도 계속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델 데이터 솔루션은 보장해 주는 것이죠. 데이터가 어디 있건 간에 데이터를 보호해 줍니다. 저희 밖에 그 제품들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델 데이터 프로텍션을 구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블릿을 포함해서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번 직접 시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델코리아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박재표 상무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고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또 오늘 또 스피커들 오셨는데 많은 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리 좀 앉으실까요? 예. 소개를 하면은 마조이는 좀 전에 소개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스틴 APG CIO 좀 전에 같이 만나 뵀고요. 가운데 계신 우리 그 델 소프트웨어 그룹의 우미영 대표이십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잘 보았는데 먼저 아조이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추세가 BYOD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PC부터 시작해서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회사 내부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즉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좀 전에 이제 그 보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엔드포인트 보안과 그 다음에 BYOD 관련하여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so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question. 네, 아주 The 중요한 BYOD is a 그 trend 문제라고 that we're 봅니다. seeing more and more. BYOD라고 하는 트렌드가 점점 더 그 대대적인 추세로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직원들이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를 업무 환경에 갖고 오는 것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업 방화벽 내에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CIO는 이것을 어떻게 이네이블 시키면서도 컴플라이언스나 시큐리티 요건에 그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델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을 디자인할 때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그 보호를 해야 되죠.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어떤 디바이스,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큰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델 데이터 프로텍션 인크립션은 데이터를 따라다닙니다. 데이터가 BYOD 환경에 있든 띵 클라이언트에 있든 또는 단말기에 있든 또는 실제 PC상에 있든 간에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이 암호화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도
그 인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거쳤을 때만 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총체적인 어프로치를 저희는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델이 다른 그 솔루션들과 달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타이트하게 통합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솔루션만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 디바이스 단에서의 그 보호는 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을 한다 할 때, 그리고 또 뭐 어텐티케이션을 말씀드렸고, 또 스마트 카드, 그리고 그 자체 그 암호화를 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시크릿 솔루션의 그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밑단에 매니저빌리티 관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 디바이스에 걸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암호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애플 디바이스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겠느냐?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한 그 관리 가능성을 저희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YOD라고 하는 추세, 지금 아주 큰 추세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솔루션은 저희 비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느 곳에서든 모든 곳에서든 어디에 있든 간에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호를 해드리는 특별하게 비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아주 맞물려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저스틴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델에서도 BYOD를 이제 인브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의 적용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사실상 이 모바일 생산성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보안의 리스크,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밸런싱을 해야지 관리가 될까요? 델의 BYOD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BYOD를 지금 허용하고 있고요. PC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럿이 진행 중이고요. 태블릿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BYOD가 모빌리티 쪽에서는 대대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14,000여 명 이상이 BYOD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엔드-투-엔드 전략에서 BYOD 또는 이제 IT 소비자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BYOD 유니트 프로비저닝, 그 다음에 이것의 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안 정책, 암호화를 통해서 또는 컨테이너 방식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이러한 BYOD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에 상응하는 ROI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BYOD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안에 이제 관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보안과 관련된 리스크, BYOD가 가지고 오는 리스크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중에 몇 가지 오전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살펴보고요. HR팀과 법무팀과 파트너링을 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BYOD를 구현할 것이냐. 저희는 이제 Bring Your Own Del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할 것이냐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BYOD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 보안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다양한 것이죠. 방법이 있고 정책과 어떤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가져오지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그다음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 한국에서도 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이슈들이 지금 최근에 터지고 있는데요.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여주시는지요? 우선 두 분께서 BYOD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스마트워크 열풍에 따라서 BYOD를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IT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디바이스에 VPN 클라이언트를 깔아라 정도로 어떤 IT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어떤 사용자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우리 자원에 들어오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어떤 시나리오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IT 자원들을 정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BYOD를 못 하고 있고 많은 우리 IT 담당자들, 보안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보안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외부에서의 공격이겠죠. 과거에 외부로부터 우리 내부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서는 파이어월을 놓는다든가 뭐 IPS나 IDS 같은 걸 놓는 거 혹은 어떤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VPN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충분히 방어가 됐는데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우리가 두었던 전통적인 보안 장비들을 무력화하거나 때로는 바이패스하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통로들로 공격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혹은 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두 번째의 관심사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과거에는 크지 않았었는데 특히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바로 내부 직원들 혹은 내부자에 준하는 사람들에 의한 어떤 위협, 보안 위협이죠. 기억들 하실 텐데 금융기관들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서 사고들이 났지 않습니까? 고객 정보 유출 사건들이요. 실제로 건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보다 훨씬 적지만 피해 규모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내부자로부터의 어떤 IT 자원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안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오셨으니까 아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일어난 이런 케이스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좀 보셨나요? Seen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as well? Yeah, so this is actually. 예, 물론입니다.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한국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슷한 규모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정보를 훔치려고 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해킹 전문가로서 그 패스워드를 유출시키려고 하고 있죠. 스피어 피싱도 하고 페이크 이메일을 보내서 클릭을 해서 패스워드가 유출되도록 하는 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유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간첩 활동들이 있습니다.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기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경쟁사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불행하게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각각 경쟁 상대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고요. 앞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CIO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리스크를 평가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월스 케이스에서 베스트 케이스 각각 시나리오가 있느냐,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뭐 다양한 정책들을 테스트를 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델에서는 이와 관련된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품을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델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고 저희 몰랐던 얘기들도 분명히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서 아주이께서도 이제 그 엔드포인트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대표님께서는 좀 전에 그 내부자, 그다음 외부자 그런 그 위험 요소를 얘기해 주셨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델이 수년 전부터 보안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보안 위협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우리 내부의 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측면 하나 하고요. 두 번째가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 내부에서부터의 위협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저희 나름 어떤 개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외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프로텍션 할 건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출발은 이제 소니골이라고 하는 저희 보안 장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방화벽이죠. 방화벽에 IPS라든가 또 VPN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장비들을 우리 네트워크 밖에 관문에 하나 둔다고 해서 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공격도 훨씬 더 지능적인 것들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델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처하고 있는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델이 전 세계 클라우드 사업,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로서의 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원 오브 탑이 다시 보안 관제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8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전 세계 주요 고객들의 IT 센터들을 관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저희한테는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들은 뭐냐면 저희가 또 새로운 위협들의 가장 첨단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객의 IT 자산들을 관제하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새롭게 생기는 위협들을 저희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소니골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이런 관문에 있는 이런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에서 우리 IT 자산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오픈 SSL에 버그가 있지 않았습니까? 핫블리드라는 버그였는데 이제 그때 델이 대처했던 시간이 6시간도 아니고 단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저희가 그것들을 감지하고 전세의 고객들에게 그 버그들을 패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고객들 자산 중에서 외부로부터의 또 위협들을 보호하는 저희의 어떤 솔루션이고요.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일반적인 보안 업체들하고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되겠다라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USB 막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USB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인증을 한 번 더 해, 한 번 하고 있으면 2번 해,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인증 3번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 IT 자산이 건물이나 어떤 우리가 집이나 그런 거라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가지 포인트로 내부 어떤 자산,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BYOD를 설명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우리 건물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들을 쭉 정비를 하고 이 대상들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 밖에 있다 혹은 우리 회사가 제공한 어떤 디바이스를 쓴다, 또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디에 접속할 수 있고 어디까지 접속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내부자의 위협으로부터 IT 자산을 보호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잘못된 액세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후 감사 영역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 사용자들이 기업의 주요한 IT 자산들에 접속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사후 보고를 하는 어떤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이 외부든 내부든 뚫릴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될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혹은 중요한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해야 되는 게 되겠죠. 건물이나 가정이라고 본다면 금고 같은 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주요 서버에 대한 슈퍼 유저 계정, 그러니까 주요 자원들의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계정과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3가지 방식으로 내부로부터의 위협들로부터 우리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또 결부된 얘기인데요. 이제 아까 앞서서도 저희가 클라우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대리 혁신을 한다, 이노베이티브하다, 리노베이션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보안하고 약간 상충되기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 제3자에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매니징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걱정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예. 그 몇 년 전에는 사실 클라우드의 어돔션, 채택을 가로막는 요소가 사실은 보안이 맞았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었는데 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저희 데일 내부적으로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 시스템을 세일즈포스닷컴을 쓰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어떤 믿고 우리 서비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인프라든 어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들을 굉장히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고요. 또한 이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희 델 같은 회사들도 사실은 클라우드형 솔루션을 제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백업을 인하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쓰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쓰는 DR, 백업 이런 것들을 과연 비싼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델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그런 백업과 어떤 DR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속도도 중요하고 자원을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데이터가 만약에 유실되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훔쳐졌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그 유출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것들이 안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솔루션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솔루션 적인 측면,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측면에서 이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게 안전할까라는 측면보다는 제 생각에는 과연 우리의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부터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단계들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연결을 지어서 과연 델 IT에서는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사례가 있다면 좀 쉐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바이스에서부터 클라우드에까지 총체적으로 저희는 보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아주 값비싼 투자를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모든 그 패치나 업데이트들이 여러 다양한 업체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그 한계에 걸쳐서 적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계정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그 계정 관리 솔루션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델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표준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암호화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6만 개 이상의 그 디바이스들이 크리던트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준의 암호화가 되고 있느냐. 또 차세대 방화벽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저희 델의 소닉 월 VPN 그리고 아주 방대한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이 있습니다. 또는 뭐 그런 차세대 기술이 아니라 베스트 오브 브리드가 안 될 수 있는 레거시 기술을 사용하느냐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토대가 되죠. 또 시큐어웍스 조직이 주가 있습니다. 우리 델의 모든 것들을 시큐리티 측면에서 관리를 해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매달 310억 건의 이벤트가 델 내부 IT 인프라 내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310억 개의 이벤트들 중에서 IT 조직으로 또 시큐리티 조직으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이 한 100 내지 15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느냐 해서 위협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 예방적으로 보고 모니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조직이 취약합니다. 아무리 최고 수준의 그 보안을 강구했다라고 하더라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델의 그 IT 조직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시큐리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끝으로 제가 어떤 그 보안에 관련해서
한마디씩 만약에 우리 관객들한테 이것만은 좀 전달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아주 짧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스틴부터. What would that be? Justin? 네, 다시 여러분의 회사로 돌아가서 팀원들에게 보안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안에 실질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정말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케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라는 것이고요.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보안 정책 툴과 조치들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더욱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끝에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의 포인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어떻게 공격을 받고 조치를 취하고 패칭을 하는 사이클을 벗어날 것이냐,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좀 더 예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위협이 오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방적으로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가, 바로 엔드포인트 보안, 클라우드, 데이터가 어디로 이동하건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을 보호하라라는 것이고, 대부분이 이제 직원들의 정보 유출을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안 솔루션을 이제 구현을 하실 때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데이터가 어디로 이동하든 간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고요. 클라우드로 갈 거고요. 파일 공유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건 간에 회사 외부로 나가게 되는 데이터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솔루션을 택하든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안을 생각한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IT에 인프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번 투자하면 한 4, 5년은 그냥 잊어먹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날마다 이제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용량이 좀 부족할 때 용량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 관리를 해주게 되면 그렇게 돌아갔죠. 근데 보안이라는 영역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또 새로운 위협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이 회사를 굉장한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IT를 하는 사람들, 또 IT의 특히 보안 담당자, 그 저희처럼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변화들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대리 서버나 스토리지만 하는 회사로 알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변화의 과정에 저희 데일 소프트웨어 그룹도 있으니까 함께 변화하고 싶은데 델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항상 저희 데일 소프트웨어 그룹에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들었고요. 세 분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좀 배운 게 있는데요. 이 접근을 갖다가 약간 사일로적인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크게 보고 종합적인 접근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맞길 바라고요. 네, 오늘 패널 투어에 참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질문이나 혹시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직원 오늘 많이 있으니까요. 부스 방문해서 많이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패널 투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